안녕하세요.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들죠. 이게, 이게 대책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어, 여러 가지 답변을 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험을 통해서 뭐 한 20년, 30년 겪어오신 분들, 뭐 실제로 우리 IMF 때나 그다음에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나 그때는 어떤 갑자기 급했다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제 어떤 정상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음, 현재에 벌어지는 이상 현상은요. 웬만한 전문가들도 답을 내기가 꺼려해요. 좀 난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24년 정도의 경력이나 뭐 이론과 실습, 실제 개발, 뭐 부동산 쪽이니까 자재 가격이나 그다음에 뭐 부동산 금융, 대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이거 어차피 저는 이제 유튜브 상에서 지금 부동산 탐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 예전에는 한 1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은 바뀐다인데 어,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건설을 했어요. 뭐 이제 뭐 택지 개발이나 그다음에 어떤 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가서 건물 지을 때는 뭐 신도시니까 건물도 지어서 분양을 했었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게 건축 경기가 너무 뭐 자재비가 올라간다. 지금 현재처럼 지금 이 시국처럼 자재 단가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나 원자재 값이 올라갈 때는 막말 지금처럼 막 50% 이상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저희도 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으니까 맞잖아요. 50% 가까이 자재비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간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IMF 때나 좀 그랬었나? 응? 그 이후로는 거의 20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사태가. 근데 이럴 때에는 저희는 이제 어떤 시장으로 갔냐면 그 토지 시장으로 왔어요. 그 토지 뭐 개발, 뭐 대지조성 사업, 뭐 건설, 대지조성 사업, 그다음에 그 그리고 토지를 조성해서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건설이나 토지 개발이나 요게 조금 어, 좀 시장이 형성화가 안 되고 어느 때는 좀 어느 시장으로 가냐면 이제 경매 시장으로 왔습니다. 경매. 부동산 경매. 네, 경매하면 공매도 포함이 되겠죠. 부동산 경매. 네. 경매를 하다가 또 안 돼, 뭐, 좀 경매 시장에 좀 좋은 물건이 안 나오거나 뭐 좀 인기가 좀 없거나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직접 창업을 하는, 운영을 해서, 뭐 경매로 해가지고 직접 장사를 해보는 거예요. 운영을 해가지고 이 경매 물건을 상승시키는 게 창업. 그 다음에 또 창업이 있으면은 창업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리모델링 시장을 또 개척을 또 해본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속에서는 부동산에서 이제 옮겨가면서 해봤던 거예요. 뭐 건물 개발, 그다음에 대지종 사업, 그다음에 실제 뭐 경매, 그다음에 창업 또는 리모델링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돌면서 어떤 업을 했었었는데 이 다방면으로 돌아가는 이 테마가 10년 주기로 그러면 한 두 번 돌았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음, 이 사이클이 두 번 돌아간 이 사이클의 핵심 팩트가 그나마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가운데 구심점인 금융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금융. 뭐냐면 부동산에는 어느 누구나 말을 하는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렛대 원리. 내 돈의 적은 금액과 이 금융에서 나오는 대출을 가지고 적은 힘으로 큰 바위를 움직이는 이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해왔습니다. 이 사이클이 전부 다 부동산에 관계된 업인데 이자가 저렴하니까 이게 다 돌아가면서라도 그 구심점에 있는 금융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면서도 그 부동산 개발업에 관계된 다방면의 사업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아파트도 그렇고 아파트는 또 건설업하고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택으로 또 굉장히 재테크를 많이 했잖아요, 또. 근데 이게 그 결론에는 이번처럼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우선은 이 가운데 있는 구심점에 어, 금융이 타격을 입어버렸어요. 미국발 은행 이자를 자꾸 올리니까 응? 지금 한 8% 정도 가나요? 이제 지금 연말에 한번 더 올라간다는 뭐 이런 위기설도 있는데 가운데 있는 구심점에 이 레버리지를 하는 이 금융의 금융의 제재가 치명타를 입어버리니까 이 전체 사이클이 전부 다 이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융. 물론 이제 다시 이게 원상태로 가겠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도 하는 반면에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생각들 좀 살뜰릴 정도로 위태로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또 더군다나 이 금융이 있는 방면에 또 하나의 이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한 게 바로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여파가 이렇게 딱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사이드 에펙션,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격이죠. 한 2년 정도 우리가 이제 3년째 이제 돼가는데 2019년도 9월 달에 제가 기억으로는 코로나가 중국 내륙에서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거든요. 이 건축 자재 시장을 좀 점령해 보려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다음에 또 그 방송을 찍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거를 또 노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이 3년 동안의 그 시간적 흐름, 이것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을 한 3년 정도 좀 계속 오면서 코로나 시대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부동산 쪽에서만. 뭐 여러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쪽에서만 저 나름대로의 대안 방안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금융의 문제, 구심점에 있는 금융의 문제와 이 코로나의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반응, 공격, 사이드 공격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은 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공황,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이자를 상승시키는 그 원인 제공,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가서 이자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코로나나 뭐 미국의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또 요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인데 이게 한 20년, 지금 한 30년 전의 얘기가 개발도상국 얘기고, 이제 이 삶의 질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이 이제 개발도상국,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을 해야만이 되는 나라.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어떤 뭐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차관을 가져오거나,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국가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다음에 금융가에서도 어떤 이 자금이 쓰는 그 지출되는 그 항목의 테마가 막말로 개발도상국, 즉 개발을 하기 위한 테마,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올리고 개발을 하고 토지 개발을 하고 어떤 개발적인 나라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이런 쪽으로 자본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해외에 국가의 수장이 가서 기부하는 곳에 가서 예전과 다른 금액 그 3배에 해당하는 어떤 3배, 4배에 해당하는 그런 기부액을 늘려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자체가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과 그 말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뉴스나 방송에서 늘 나오는 게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추세다. 버블이 빠지는, 거품이 빠지는 지금 시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이제 그거는 넘어갔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 경제적인 질에 대해서는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봐도 삶의 질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이나 우리나라 자체적으로의 금융, 시장 돈을 쓰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개발적으로는 지출을 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늘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개발 현장에 대해서 개발이 환수, 뭐, 대띵, 무슨 동, 뭐 이런 개발, 뭐 사업하는데, 뭐 개발이 환수, 막 이런 얘기들이 돌지 않습니까? 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전부 다 환수를 하겠다. 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된다. 개발 부분만 뭐 새로 개발을 하는 부분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문제는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거를 그 상황을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네가 무슨 뭐 신이냐? 그게 아니고 어떠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시장 속에서 또 굴러가게 돼 있는 시장이 또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은 아주 그래서 이게 그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실전과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흐름에 대해서 늘 좋은 것만 보면서 오지는 않았어요. 뭐 위기도 겪어보고 굉장히 많은 그 산전수전을 겪어보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과 이 성공과 실패를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저의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겪어왔던 그 경험이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사이클에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은 전체 경기를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경기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대안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 하면 그나마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나 대응력이나 요거는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장에서 금융의 위기만, 그다음에 코로나의 위기만, 그다음에 뭐 이렇게 터지지만 결론은 어떤 위기의 그림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좀 보이는 거죠.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고 희망의 길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길이 없다 하면 우리는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길은 또 혼자만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과 지금 현재는 기존의 어떤 대응 방법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까처럼 뭐 코로나가 들어와 있고 뭐 경기 이자율 막 올라가고 이런 막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대안이 솔직히 제시하는 사람들은 제가 못 봤어요.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다 봐도 그러는데 물론 저도 그렇고 저 또한 똑같은 케이스인데 뭐 안 해봤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요런 쪽으로 갔으면 되겠다. 이제 가면은 조금이라 되겠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어떤 방법을 세우시는 분들한테 뭐 힌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 방향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 법 집행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실전이니까 그분들은 책상 앞에서만 계속 연구 분석하고 데이터를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이라는 터전에서 이론과 실전과 그다음에 개발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실패 속에서 탄생된 한 송이 꽃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큰 역경과 그다음에 뭐 굉장히 잘된 그런 케이스 성공 사례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시를 할 테니까 의견이 많이 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얘 왜 이래 왜 이런 얘기를 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적인 참고 자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구경하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왜 이것이 좋은지, 왜 이 물건이 좋은지, 그다음에 전주 경기 흐름,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제 경매 시국이 왔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허물 없이 보시고, 그다음에 궁금증 있으면 연락 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이렇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연구 분석해 보자. 그걸 갖고 다음 시간에 어떤 좀 대안 제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배우는 과정이고 지금도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